안녕하세요. 이재리입니다. 엑셀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텍스트의 셀 크기를 보기 좋게 조절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수식을 입력한 후에 사칙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다 보면 하나의 셀에 들어가는 텍스트가 너무 길어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셀 안에 텍스트의 줄을 바꿔서 표시해 준다면 훨씬 보기 좋은 문서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셀의 크기와 텍스트의 크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번 강좌에서 제가 드렸던 그 파일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특수문자 한자 입력하기라는 그 시트를 여러분들이 여셔서 뭐 아무 곳이나 열어서 연습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입력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2007 배우기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넣었습니다. 지난번 강좌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저희는 B8포인트, 즉 B8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지금 보면 C8포인트까지 넘어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요 B8포인트에다가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강제적으로 개행을 해서 이 배우기라는 글씨를 이 밑으로 잡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식 입력줄에 7자 뒤에다가 커서를 누르신 다음에 Alt 키를 누르시고 Enter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강제로 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B8포인트에 두 줄이 입력이 된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셀을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줄을 넘기고자 할 때는 엔터를 치시면 안 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셀 포인트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지 편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엑셀이라는 셀자 뒤에다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컷을 누르시고 Alt 키와 엔터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강제로 개행이 돼서 줄바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잠깐 언급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리트를 해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B10포인트에다가 엑셀 2007 배우기라는 것을 배우기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냐면요. 상단에 홈 리본 메뉴에 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눌러주시면 최하단에 셀 서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시 형식이 나오실 텐데 여러분 맞춤 그 리본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텍스트 조정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텍스트 줄바꿈을 클릭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개행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개행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서식을 누르시고 셀 서식에 가서 이번에는 텍스트 줄바꿈을 해제하시고 셀 맞춤을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셀의 크기는 그대로 있는데 텍스트의 크기가 셀의 크기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셀의 크기를 좀 더 보기 좋게 조절하는 방법은 셀 서식에서 그 맞춤 부분에서 여러분 텍스트의 줄바꿈이라든지 아니면 셀의 맞춤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조절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메뉴에서 서식을 하지 않고 셀 포인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셀 서식이라는 부분이 직접 나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박스가 대화 상자가 나오죠. 여기서 맞추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셀 맞춤을 해제를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이 수식을 입력해서 사칙 연산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 생활요금이라는 데이터를 제가 미리 기입을 좀 했는데요. 여기에서 총 금액을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앞에다 항상 그 엑셀에서 모든 수식을 계산할 때는 항상 앞에다 먼저 는이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C에 몇 포인트, 6포인트, 7포인트, 8포인트, 9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직접 쓰셔도 되고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더하기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값이 나오죠. 형태로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이것이 여러분 585라는 그 수치 계산이 직접 계산이 돼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는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로 찍어서 셀 포인트로 찍어서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것이 더하기, 그 다음에 차이는 는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C의 6포인트 빼기, 그 다음에 D의 6포인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밑에 것도 다 계산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다 계산을 여러분이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월평균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월평균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그 임차료 차이에다가 여러분 12개월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2의 6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2의 6포인트 나누기 슬래시 개월수를 나눠주시면 이렇게 여러분 평균값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는 쓰시고요. 뭐 계산은 어떻게 잘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수식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는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이렇게 개월수로 계속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누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칙 연산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숫자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셀 주소를 더하고 빼고 나누고 그 다음 곱하는 그런 현산이 우리가 엑셀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수식 연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을 덧붙이는 메모나 윗줄을 삽입하는 방법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요금 항목에서 저는 여기에서 메모를 장을 좀 붙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검토 탭을 누르시고요. 검토 리본 메뉴를 누르시면 새 메모가 나오시죠?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모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셀에 부가 설명을 덧붙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세입자들에게 공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다른 것을 클릭을 하면 해제가 되고, 이렇게 메모가 표시가 된 곳은 이렇게 우측 상단에 빨간색의 삼각형이 표시가 되고,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거나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모양이 자동으로 메모장이 이렇게 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검토 탭에서 삭제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메모를 또 표시를 숨기시거나 아니면 표시를 하시고 싶을 때는 이 메모에 이 관련된 단락을 여러분들이 구현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설명을 덧붙이는 메모를 입력하고 삭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윗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윗줄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이름을 관리하는 경우에 뭐 동명이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한자나 영어로 구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참고가 될 만한 형태를 간단하게 삽입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자, 홈으로 홈 리본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부분에서 내천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윗줄 편집, 윗줄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윗줄 편집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하반기라고 이렇게 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분명히 입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죠. 이럴 때는 다시 홈 탭에 홈 리본 메뉴의 글꼴에 내천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다시 윗줄 필드 표시를 꼭 눌러주셔야 이렇게 화면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그 글꼴 위에, 그쵸, 입력 데이터 위에 간단하게 이렇게 보이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 보고서를 작성할 때 메모와 윗줄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하게 되면 본인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 컨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천을 누르시고 다시 필드 표시를 다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식을 입력한 후에 사칙 연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메모와 그 다음에 윗줄을 첨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